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겁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조금 정책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 혼란을 키우는 실험대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독식을 막겠다는 명분이 분명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의 설계가 곳곳에 드러난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충전 불편과 화재 불안에 시달리고 제조사들은 예고 없이 바뀌는 기준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전기차 시대를 외치지만 현실의 현장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성장의 문턱, 즉 캐즘에 걸려 있다. 혁신이 주류 시장으로 확산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도기적 침체 구간이다. 판매량은 늘고 있지만 대중화의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더디다. 충전 인프라는 부족하고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가격, 배터리 안전성 문제 등 근본적인 장벽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정학적 변수까지 겹친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미중 무역 갈등, 유럽의 탄소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전기차 산업이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야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국내 전기차 이용 환경을 보면 정부의 지원 구조가 왜 비판받는지 단번에 이해된다. 장거리 운행을 위한 급속 충전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충전소가 원속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어 장거리 운전자는 여전히 충전 공포에 시달린다. 명절이나 연휴 시즌에는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긴 줄이 늘어서고 일부 휴게소는 충전기 용량이 낮아 실제 충전 시간이 내연기관차 주유의 10배 이상 걸리기도 한다. 정부는 충전 인프라 확충을 꾸준히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지만 현장 속도는 말처럼 빠르지 않다. 단순히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부처 간의 업무 조정과 인허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실질적 진전이 더디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의 편의성을 체감하기 어렵고 이는 구매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화재 사고 역시 전기차 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불씨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배터리 화재 사고는 이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패턴으로 여겨진다. 주차장, 정비소, 심지어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된다. 정부는 리튬인 산철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이온 배터리 차량에 보조금을 더 주는 방식을 채택했지만 그 결과는 역설적이다. 높은 에너지 밀도는 곧 폭발력도 크다는 뜻이다. 즉, 중국산 배터리를 견제하겠다는 정책이 되래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 위험을 키우는 꼴이 된 것이다. 단순히 국산을 살리자는 명분 아래 안전성을 희생한 셈이며 이로 인한 시장 신뢰 하락은 결국 국내 제조사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보조금 지급 방식의 일관성 부재도 심각하다. 정부는 매년 초 전기차 구매 보조금 기준을 바꾸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시행 직전에야 공지한다.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한 기업들은 신차 개발과 생산 계획을 수정하느라 혼란을 겪고 소비자 역시 어떤 차가 얼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하지 못해 구매 결정을 미룬다. 이런 구조에서는 산업 전체가 정책 리스크에 노출된다. 보조금 제도는 본래 시장의 불안전성을 메우는 장치지만 지금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된 셈이다. 한 해의 정책이 다음 해를 부정하고 행정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시장의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데이터의 착시다. 일부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보조금을 독식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통계의 해석이 왜곡된 경우가 많다. 전기버스 시장이 막 확장되던 시기에 일시적으로 중국산 차량 등록이 늘어난 것이 전체를 대표하는 수치로 사용된 것이다. 이후 국산 점유율이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중국 견제 명분의 보조금 개편을 강행했다. 그러나 잘못된 통계 위에 세운 정책은 시장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정부의 신뢰도를 훼손한다. 숫자가 아니라 현실을 보는 시선, 즉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이 절실한 이유다. 결국 전기차 산업의 캐즘은 기술이 아닌 행정이 만든 벽일지도 모른다. 충전 인프라와 안전, 가격 경쟁력 등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은 이미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위에 얹힌 제도는 느리고 경직돼 있다. 정부가 정말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보조금 배뿐이 아니라 신뢰를 설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산업계와 소비자가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안전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설계를 다시 짜야 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장치가 결국 국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건 정책 실패다.
전기차 시대의 성패는 기술이 아니라 행정이 결정한다. 지금 필요한 건 누가 보조금을 받느냐의 논쟁이 아니라 보조금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의 질문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잡으려면 단기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신뢰 구조를 세워야 한다. 새로 출범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진짜로 미래차 시대의 설계자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미봉책의 반복이 될지는 이제 국민과 시장이 지켜볼 일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턱 중고 트럭은 디지털 턱 노란 넘버는 디지털 턱 주소 면허는 디지털 턱 트럭 상담은 디지털 턱 상담 문의는 1644-9779 상담 문의는 1644-9779